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조조는 원나블 같이 한 주인공으로 쭉 스토리가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주인공이 각부의 주인공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시리즈 전체를 감상할 수는 없으나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주인공을 골라서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기에 같은 조조러들이라도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주인공이 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의 순서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봅시다. 참고로 분명히 좋아요로 투표하겠다고 했기에 댓글로 적어주신 것은 아쉽지만 제외하였고, 또한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단순히 강하다, 멋지다 등의 한 가지 기준이 아닌 여러 가지의 기준이 복합하게 있음 또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면 얘가 1등할 게 뻔하잖아요. 이제 영상 시작하죠. 첫 등장은 마을 모리오초에 살고 있는 히로인 히로세 야스오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히가시카타 조슈를 피해서 숨어있다가 벽에 눈에 묻혀있는 조스케를 발견하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의 특징이라고 하면 벌어진 이빨, 눈동자 색이 2개인 파이아이, 그리고 4개의 불알... 뭐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억을 잃어버렸기에 그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 됩니다. 그 후에 마침내 본인이 선언 히라 요시카케와 그의 동료 쿠조 조세후미가 합쳐진 새로운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히라의 어머니인 히라 홀리 조스타를 본인의 어머니로 생각해서 로카카카를 얻어 병에 걸린 그녀를 구하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의 투표에서 143분 중 겨우 7분만이 골라주시면서 4.9%라는 안습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로 기억을 잃은 상태여서 조조들답지 않은 띨띨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지한 상황일 때는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이는 타 조조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큰 메리트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로는 작품의 목적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작품의 시작부터 엄마를 구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3부, 마약을 없앤다라는 목적을 가진 5부처럼 처음부터 바로 목적을 알 수 있게 하던지, 6부처럼 처음에는 탈옥이 목적이었다가 후치 신부를 저지한다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야 했으나 8부 같은 경우는 기억상실증이라는 설정으로 인해서 캐릭터성이 타 조조들에 비해서 부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간 연재인 이 작품의 특성상 이런 단점을 더욱 치명적이게 만들었죠. 그 외로는 보스인 토오루와 윈드 오브 유의 문제점 또한 있는데, 이는 조조 속 보스들의 순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외의 문제점으로는 한국 한정으로 한 판이 아직 정발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당 작품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런 미스테리적인 요소가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고, 작가가 언급한 이름 모를 남성이 조조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잘 나타낸 캐릭터인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스케랑 야스오가 꽁냥꽁냥거리는 거 부러워서 파리에 넣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째서 눈물이? 일본의 평화로운 마을인 모리오초의 학생으로서 교사인 어머니, 경찰인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정의로운 학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키라 요시히로가 스탠드를 발현할 수 있는 스탠드 구현의 화살로 마을의 흉악범들과 본인의 아들 키라 요시카케를 찌르면서 스탠드를 발현시켰고, 그로 인해서 마을에는 온갖 빌런들이 스탠드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자 이를 조스케 일행들이 무찌르고 마을을 지킨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인공의 비중 문제입니다. 작중의 주제는 소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악을 무찌른다이며, 그렇기에 작중에서 등장하는 대다수 전투들은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4부의 매력 포인트로 고평가받으나 그 대신 그만큼 조스케의 비중이 줄어들었죠. 특히 조조 시리즈 중 유일하게 최종 보스를 차로 밀어서 막타를 쳐버리는데, 이 또한 평범한 척 위장을 한 빌런에게 걸맞는 평범한 최후이지만 타 부에 비해서는 힘 빠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특히 조셉, 조타로 같은 전작 캐릭터들 또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조셉은 2부는커녕 3부의 노익장의 모습도 아닌 허리 굽은 노인으로 등장하여서 2부의 팬들을 오열하게 만들었고, 3부의 조타로 또한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전투를 하지 않았고 아무리 상성이 문제였다 한들 겨우 쥐한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죠. 그래도 본인을 희생하는 황금의 정신을 보여준 조셉 조스타, 3부 시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키라를 제압하는 조타로 등 전작 캐릭터들을 위한 장면도 충분히 있으며, 나약한 학생이었다가 점점 성장하는 캐릭터인 히로세 코이치, 선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악역은 아닌
독특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여러가지 독특한 조연 캐릭터들, 평범한 고등학생이 할 법한 생각과 행동을 반영한 에피소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오히려 냅다 총을 갈겨버리거나 당당하게 무전 취식하는 놈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난한 성격을 가진 것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조스케를 최애로 뽑은 것으로 추정되며 시청자분들은 8.39%의 비율로 5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조조들에 비해서지 본인 머리 건드리는 순간 조르노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의 투표에 따르면 9.09%로 4위를 차지하여서 제가 고른 6위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구독자분들과 저의 생각 차이를 설명해보죠. 먼저 조르노는 전작의 보스 디오가 일본인 여성과 야스를 해서 낳은 자식으로 조르노의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디오에게 먹히지 않고 조르노를 임신한 상태로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당연히 애를 제대로 키울 리가 없었고 그렇게 조르노를 방치하다가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서 이민을 가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조르노의 새아빠 또한 조르노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르노가 삐뚤어지려고 할 때 마침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갱을 본인의 스탠드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조르노는 갱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에게서조차도 느끼지 못한 정을 느끼며 길거리의 마약을 없애겠다라는 신념을 가지다가 우연히 거대 갱 조직 파시온의 말단이었던 루카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간부 부차라티와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갱의 보스가 되어서 길거리의 마약을 없애겠다라는 목표에 발을 딛게 됩니다. 먼저 조조 시리즈는 1, 2부에 등장한 스피드웨건의 環境で悪人になっただと違うねこいつは生まれついての悪だ 같은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인은 어떤 핑계를 대든 악인이다 주제를 내세우면서 이를 유지했으나 5부부터는 주인공의 선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르노를 전작의 빌런인 디오의 아들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였고 조르노 본인도 살인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물론 작중에서 경찰이었으나 결국 부패한 경찰 조직으로 인해서 본인도 타락했다가 이로 인해서 동료를 잃은 아바키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차라티 등 여러 등장인물들의 과거사로 정당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몇몇 조폭미화물들 또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이런 장르 자체의 호불호 및 조조여서 불호다 라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장르에 대한 호불호이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신경을 안 쓰긴 합니다. 두 번째 불호 부분은 4부에서부터 시작된 주인공의 비중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조르노 같은 경우는 수술할 조르노의 스탠드 골드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설정이 난잡하고 과하게 능력이 많은데 먼저 첫 번째 피해 반사 이는 초반부에 눈물의 루카와의 전투에서만 사용하고 사라지죠. 두 번째인 치료 능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환경에 적응을 통한 항체 생성 이로 인해서 같은 팀 후고의 스탠드 퍼플 헤이즈의 항체를 주인공 멤버에게 전부 놓고 적팀에게 퍼플 헤이즈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라는 개사기의 조합으로 인해서 결국 후고를 멤버에서 내쫓아버리는 팀킬을 저질러버렸죠. 두 번째로 신체 부품을 새로 만들어서 다친 상처 부위를 메꾸는 방법 이 방법으로 인해서 주인공 일행들은 상처를 입어봤자 그냥 조르노한테 한번 몸을 맡기면 리타이어나 사망하지 않고 결국 주인공은 직접 행동하는 비중이 줄고 전략을 내리거나 전투 후 치료를 담당하는 힐러 역할로 주객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사용할 만한 전투 방식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적에게 다가가거나 공격하기로 단순화되었고 이는 지퍼를 열고 닫는다 라는 한 가지 능력만으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부차라티에 비해 저평가받게 되었죠. 특히 고릭의 지나친 고릭레 같은 경우는 진실보유하라는 먼치킨 능력으로 나오면서 조조 시리즈의 묘미였던 보스전을 그저 연출빨로 무마한다 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보스인 디아볼로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나중에 다룰 조조 속 보스 순위에서 함께 알아보죠. 적고 보니까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작 4부에 비해서 스피디한 전개와 조르노는 타 조조들 이상의 냉정 침착하고 지략적인 모습 및 타 조조들에게 밀릴 뿐 활약은 주인공답게 충분히 보여주었고 타 부하는 떨어져 있다라는 점 고링레의 능력이 상술한 비판과는 별개로 뽕에 취하기에는 가장 쉬워서 가장 많은 조조러를 만든 조조이기도 하기에 너무 저평가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조 조타로는 2부의 주인공 조셉 조스타의 외손자로서 어머니 홀리 조스타와 아버지 쿠조 사다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성격은 빈발로도 좋지 못한데 작중 행적을 살펴보자면 지조타고 쫓아다니는 여자애들한테 쌍욕 박으면서 독자들 기만하기, 사람 좁혀서 입원시키기, 선생님 갈구기, 무전 취식, 지엄마한테 쌍욕하기? 이딴 게 주인공?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의 신념이 있어서 선을 넘는 악을 벌한다라는 불량한 컨셉과 그의 스탠드 스타플래티나는 압도적인 스펙 하나만으로
적을 제압하고 다니면서 꽤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17.48%의 구독자분들이 선정해주셔서 3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바로 안결부결한 주인공의 모순인데, 바로 조조 3부가 스탠드가 첫 도입된 부여서 그런지 밸런스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먼저 그의 스탠드는 오로지 깡스탯 하나만으로 승부를 하는 스타플래티나인데, 그에 반해 조조 시리즈는 능력을 통한 변수를 창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심지어 3부는 주인공 멤버가 많은 편에 속해서 특수 능력을 가진 멤버들이 여러 명 전투에 참가하면서 더욱 비교가 됩니다. 또한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찾는 폴라레프, 선천적인 스탠드 유저로서의 고역을 겪는 카큐인과는 다르게 그럴싸한 과거사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능력이 없다가 디오의 능력인 시간 정지를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고릴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결국 조타로도 엄마 목숨이 걸린 만큼 목적이 확실한 것 또한 사실이고, 조조답게 환경을 통한 전투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도 했으며, 전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걸어온 적을 상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분량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쿠조조리는 상술한 쿠조조타로의 딸로서 남친을 도와주다가 되려 배신을 당해서 살해 2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에 아버지인 조타로가 찾아왔으나 과거에 차량 절도로 인해서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아버지에게 실망하여서 아버지인 조타로가 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같이 탈옥하기를 거절하였으나, 후에 본인의 아버지는 본인을 사랑했고 모종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닌 흑막을 찾으려고 감옥에 남게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먼저 3위는 상위권이어서 마음에 들었던 점부터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조조들 중 통일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고 이런 짤들을... 그 외에도 조조 시리즈의 주요 요소인 지능적인 전투를 잘 나타낸 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스탠드 스톰프리는 파괴력, 지속력, 성장성 A, 스피드 B, 사정거리, 정밀 동작성 C로서 아버지의 스탠드 스타플래티나와 거의 동급이긴 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탠드 술사들의 지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스탠드 또한 복잡해진다는 특징 때문에 근접 공격의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단순히 6탄전을 벌이는 것이 중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조 6부는 홍일점 주인공을 내세웠음에도 어느 부보다도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주인공 조린도 여전사 속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녀의 능력인 스톰프리부터가 본체를 실처럼 풀어내는 능력으로 70% 이상 풀어내면 심장마저도 실로 풀려버려서 목숨이 밑으로 오나 이를 각오하고 풀기를 시도하거나 본인의 몸이 끊길 각오를 하고 멤버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상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적과 싸우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그 외에도 오브의 부차라티처럼 본체를 실로 만드는 능력 하나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하였고, 특히 메비우스의 뒤로 시문의 능력을 카운터친 것은 조조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부 자체가 워낙 호불호가 갈려서 본 사람들이 드물어서 저편 까봤던 조조이나, 그래도 TBA가 6부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단점도 어느 정도 극복되기도 했습니다. 3위는 1부의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구독자분들은 6.99%로 7위라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어째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나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불호 갈릴 점은 조조들 중 유일하게 과거사가 상세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무려 TBA 기준으로 1, 2화를 통째로 조나단과 디오의 서사를 다루는 데 사용했으며, 그렇게 조나단과 디오에게 독자들이 잘 이입할 수 있었고, 이러면서도 한쪽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 빌런인 디오를 제2의 주인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균형있게 서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뒤집어보면 1부가 첫작이어서 클리셰를 따라가는데 결국 클리셰 범벅인 내용을 1, 2화 동안 할애해서 봐야 하고, 여기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서 인기가 떨어지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점 또한 3부 TBA가 인기를 끌자 덩달아 1, 2부 또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요즘 뭐만 하면 장기 애니에서 매치파 많게는 몇백 화 동안 악역으로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이러쿵저러쿵 감성팔이 하는 거에 지친 사람들이 1, 2화 만에 선인과 악인을 나누고 바로 스토리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고 느껴져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호불호 요소는 파문의 전투 방식입니다. 안 그래도 조조 자체가 전투 도중에 상대의 능력을 분석해야 해서 사이사이에 대화가 낀 비중이 높은데, 일부 같은 경우는 파문과 흡혈기의 상성이 극단적인지라 한번 공격당하면 끝이고, 그로 인해서 한 번의 공격을 위한 빌드업을 쌓는 식으로 전투 로그가 쌓이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3부처럼 호쾌한 전투를 보여주지 못했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전투형 스탠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독특한 전투를 이끌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파문과 섞가면은 이렇게 전투 로그를 구성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결국 전투가 단순히 주변 환경을 통한 전투로 한정된 것 또한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리처물인지라 1, 2부는 상대적으로 잔인한 편에 속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연출과 서사를 중점으로 보면 최애 조조가 될 수 있으나 3부 이후의 조조를 보고 역으로 유입되었다면 실망할 수도 있는 조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조를 1부로 시작하기도 했고 조조의 명대사와 연출이 마음에 들고 잔인한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지라 1부의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를 3위로 정했습니다. 2위는 7부의 주인공 조니 조스타입니다. 재밌게도 구독자분들께서도 24.48%의 비율로 1위로 선정해주셨는데요. 천재의 기수 가문의 후계자인 조니는 이를 이용하여서 여자들을 후리고 다녔으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기수 인생이 끝장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자이로치 페리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철구를 만지게 되자 기적적으로 하반신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자이로와 함께 스텔볼러 레이스에 참여하게 되었죠. 조니 조스타의 특징으로는 바로 조조들 중 9부의 주인공 조디오 조스타와 더불어 구역질나는 사악함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디오 같은 경우는 마약 판매라는 전작 주인공 조르노가 극혐하고 마약을 파는 일을 굳이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크 히어로이기보다는 빌런형 주인공이라고 보이는 것에 반해서 조니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 때문에 형이 죽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형과 비교하는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상처 입히는 어두우면서도 공감이 가능한 과거사를 어필했고 결정적으로 선과 악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크 히어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패배자들에 대한 찬가라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니는 비록 우승컵도 유해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둘도 없는 파트너와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와 화해를 했으며 이러한 주제의식은 작중에서 등장한 슈거 마운틴의 모든 것을 스스로 놓아준 자야말로 최후의 진정한 모든 것을 얻는다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죠. 이는 현실의 독자들도 무언가 도전하고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이를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잡게 해주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8부에서는 본인의 아내의 병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다가 재수없게 아들에게 옮겨줬고 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해버리는 불행을 맞이하나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에서 완전한 악인은 아님 또한 알 수 있죠. 또한 그의 스탠드 터스크 액트4는 고랭레가 비판받았던 갑툭튀한 먼치킨 스탠드가 아닌 처음부터 진화형 스탠드로 설정하였기에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줄기도 하였고 특히 2부처럼 주인공 2인 체제로 돌아온지라 그의 파트너인 자이로 또한 최고의 파트너로 평가받음에도 조니의 비중이 줄지 않고 같이 긍정적인 평을 받기에 더욱더 호평받는 듀오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 또한 있는데 상술한 과거사 중에서 디에고와 라이벌 관계였다라는 부분과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갑툭튀한다는 점, 주무기인 손톱탄과 자이로의 철구 등이 명확한 설정 없이 그때그때마다 연출로 넘어간다라는 비판은 고링레와 마찬가지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는 조조 시리즈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머지 상술한 장점들로 인해서 조니 조스타를 2위로 선택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2부의 주인공 조셉 조스타입니다. 1부의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의 손자이며 할머니인 에리나 조스타와 양할아버지인 전작의 조력자 스피드웨건과 함께 지내나 스피드웨건이 혁가면 관련 일로 스트레이처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기절당하고 후에 독일긴 기지에서 납치당한 것을 시작으로 혁가면과 이를 만든 기둥 속의 사내들과 엮여버리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먼저 조셉이 최애 조조인 이유는 첫 번째로 캐릭터성인데요. 조셉은 겉으로는 껄렁껄렁거리고 막 나가는 양아치 같지만 당시에 인종차별받던 스모키를 본인의 지갑을 훔쳤음에도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등 속으로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전투 방식 또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같은 파문을 주제로 하는 1부에서 더욱 나아가서 온갖 도구나 주인공 조셉의 야바이, 속임수, 그리고 조스타가의 전통 수법인 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스탠드가 중점이 되는 3부에 비해서는 여전히 액션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1부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단순한 전투 로그는 해결되었고 특히 와무 대 조셉 2차전은 2부는 물론 조조 시리즈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만한 명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먼저 너무 운에 치중해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둥 속의 사내 중 2명인 애쉬디시, 와무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지략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맞지만 정작 마지막 보스인 완전생물 카즈와의 대결 같은 경우는 완전생물의 시력을 가진 카즈가 인형을 조셉으로 착각한다라는 과한 주인공 보정, 인간의 손인 조셉의 손이 완전생물인 카즈의 목에 꽂히고 화살 폭발 정도의 힘으로 지구 바깥까지 내쫓는다라는 자기적인 전투로 인해서 고릉레전처럼 오히려 평가가 깎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완전생물이 안 그래도 너무 강한 귀종 속의 사내가 한 번 더 강해진 존재인데다가 결국 파문으로 변수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주인공의 운을 이용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지구 바깥으로 내쫓는다라는 선택지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스토리를 끝맺게 기승전결 구성한 것은 작가이기 때문에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니 주인공 멤버 자체가 적음에도 캐릭터들을 자기적이게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파트너인 시저 같은 경우는 조셉이 SDC의 기습으로 인해서 전투를 해야 했을 때 늦었다라는 메시나의 한마디에 바로 조셉을 도우러 가기를 포기하거나, 갑자기 과거사가 추가되어서 본인의 아버지의 죽음이 기둥 속의 사내와 관련되어 있음이 추가되더니 조셉과 함께 파문 훈련을 받는 것이 무력하게 기둥 속의 사내가 있을 호텔에 쳐들어가다가 이를 저지하러 온 메시나를 리타이어 시켰고, 본인도 와무우와의 1대1 대결에서 거의 이길 뻔 하긴 했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주인공 측 전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조셉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전투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저와 같이 전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전략을 적 몰래 시저에게 전달할 수단 및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시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나 이를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개연성 있게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리사 같은 경우는 조셉과 시저, 그리고 메시나와 로긴지의 스승이며 전작의 파문술사인 스트레이초의 양녀 등 여러가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카즈의 기습 한방에 리타이어 되었죠. 물론 이 또한 개연성 있게 풀어냈으면 비판이 덜했을 것이나, 카즈랑은 아예 다르게 생긴 구독자분들 닮은 흡혈귀를 파문의 달인인 리사가 카즈로 헷갈려서 공격했고, 결국 뒤에서 카즈에게 기습당해 한 번에 리타이어 한다는 것은 파문 자체가 쉽게 공격당할 수 있음을 감안해도 너무 개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위라고 했음에도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조주라고 감싸기만 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오히려 과감하게 써봤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패야지. 그래도 본인의 손자 조타로처럼 3, 4부에서도 등장하는 레귤러 멤버이고, 위에 상술한 장점들로 인해서 조셉을 1위로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의 기묘한 몸속 주인공들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저의 생각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의 영상일지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